네, 아마도 무재고나 무자본으로 오픈마켓 및 쇼핑몰을 창업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B2B 도매매 배송 대행 전문셀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매매라고 하는 사이트, 그리고 도매국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어떤 곳인지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제가 신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비교 자료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도매국이라는 사이트가 저희의 메인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종합 B2B에서는 꾸준히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랭키닷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웹사이트 기준으로 117위 정도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현재 뭐 배달업계에서 유명한 요기요 같은 사이트가 랭키닷컴에 126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많이들 보셨을 하이마트 같은 사이트가 197위,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사이트가 161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국이라는 사이트가 외부에 별도로 광고를 크게 많이 하지는 않는 사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만큼 또 이제 업력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뭐 다양하게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혁신 중소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믿고 쓰실 수 있는 사이트이니만큼 많이 둘러보시고 많은 아이템들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B2B 배송대행 쇼핑몰 오픈마켓 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무재고랑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재고 물량과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상품을 보시고 뭐 옷 같은 경우엔 입어보시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직접 살펴보시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재고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와서 보실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뭐 상점이 됐든 아니면 매대가 됐든 어딘가에는 공간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요새의 쇼핑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많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온라인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많이 쇼핑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물건을 사면서 저희가 실제 물건을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건을 이렇게 막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면은, 소비자는 사진과 정보, 그리고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어떤 다양한 사진도 있겠고요, 영상도 있겠고요, 리뷰도 있겠고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고서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셀러가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지 않고, 즉 직접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시나 보관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2B 배송대행 도매매 전문셀러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판매를 하시는 걸 말합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도매매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표님이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픈 마켓들에다가 판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물건이 이제 상품 공급자로부터 발송이 되는 구조인데요. 점차점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형태로 창업이 가능한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뭐 쇼핑몰이라든가 다른 곳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곳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뭐 보증금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아무리 적어도 몇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정도는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용 상품을 먼저 사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최소 몇백만원 이상의 돈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를 뭐 10종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재고를 100개씩 10종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금세 다량의 재고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을 구매하는데 비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쇼핑몰 세팅을 한다던가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던가 하면은 주기적으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매매 전문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들을 다 감소시키기 위한 형태로 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간과 장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이고 1인 창업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자택이라던가 이런 곳을, 혹은 뭐 자택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소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뭐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셀러 양성센터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비상주 서비스는 안 하고요. 상주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판매용 상품을 먼저 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하기에 초반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세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픈마켓들은 대부분 판매할 때 판매 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매된 물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수수료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할 때 당연히 여기도 돈이 안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쇼핑몰을 개별적으로 세팅을 하신다면 현재 쇼핑몰 호스팅을 해주는 업체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 쇼핑몰을 구축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출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쇼핑을 하실 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쇼핑을 하실 때 요새는 막 전문적인 몰을 찾아가서 쇼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1번가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제품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을 해보면은 막 가격 비교가 쫙 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오픈마켓에 상품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쇼핑몰 세팅 비용 역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주로 이제 뭐 쇼핑몰을 하든 오픈마켓에서 사업을 하시든 간에 발생하게 되는 공간, 그 다음에 판매용 상품을 구매하시는 비용, 그 다음에 어떤 그걸 세팅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운영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를 대표님이 1인 창업자이고 1인 사장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진 않지만 기회비용은 분명히 생기겠죠. 이런 형태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실제로는 비용이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이 판매되거나 하기 전에는 비용이 뭐 사업자 내고 막 이러시는 소비용은 들어가겠죠. 뭐 통신판매업 신고하실 때 그 신고 비용 들어가고 몇만 원 들어가는 건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그 외의 비용들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절약한 자본과 그만큼 적은 리스크로 뭔가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 이상은 창업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만큼 적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 노력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승산이 있는 직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수 상품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품이라고 하는 게, 우수 상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이 있긴 한데, 이 상품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1서부터 10까지 이 상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노출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잘 판매가 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똑같은 분들이 20분 막 30분이서 저희가 10개 아이템 밀어준다고 해서 다 판매를 하시면은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 상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잘 팔려나가는 상품군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의 리스트들을 공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이것만 가져다가 판다고 해서 절대 매출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들은 취급하지 않지만 어디인가 수요가 숨어있는 상품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발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서는요, 그 상품을 판매하실 때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보신다는 대표님이 계세요.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보시면서 거기서 막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가 좀 유행하는 상품 같은 게 갑자기 노출이 되면은 그걸 즉석에서 바로 막 검색을 하신대요. 검색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거라든가 어떤 같은 거라든가가 올라와 있으면은 그걸 바로 마케팅에 활용하셔가지고 올리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유행과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작년을 예로 들자면 뭐 피제 스피너라든가 초반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끌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담배과에 그 그림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담배 태우시는 대표님들 아시겠지만 담배가게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는 피시지만 이 그림은 좀 거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담배 케이스를 많이 사시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새로운 상품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항상 촉각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하실수록 빠르게 접근할수록 당연히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대표님의 오픈마켓이라든가 쇼핑몰에 경험치가 쌓이고 손님이 늘게 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밑에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상품들은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수한 상품들, 우수한 공급처는 나의 화이트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쉽게 말하면 도매매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 도매 시장, 온라인 도매 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인데 저희가 거기에 뭐 몇십만 개 정도의 물건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검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가이드를 지켜달라고 계속적으로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위반이 되었다든가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워나가는 속도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 상품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에 위배될 것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안전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릴 것 같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한 번 처음서부터 막 엄청난 사건이 터지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고가 온다든가 뭐 마켓으로부터 이런 상품 취급에 대한 경고가 온다든가 할 때 어떤 것들에서 경고가 왔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서부터 그런 상품 또 빼내시는 어떤 그런 식으로 뺄 상품들은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들을 다량으로 올리셨을 때 잘 팔려나가는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처와 연락을 했을 때 뭐 응대가 잘 되고 뭐 반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재고도 충분하게 늘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우수 공급처, 상품의 이미지라든가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우수 공급처를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드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리스트가 처음서부터 막 엄청 빵 하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간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뭐 10개, 100개 이렇게 리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바로 대표님들 개인의 재산이자 무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점차 매출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워드라든가 마케팅, 노출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상품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상품을 조금 더 상위에 노출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가지 키워드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SNS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존에 교육받으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예 오프라인에 영업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지역에서 어떤 쪽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오픈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린다든가 하는 형태로 오프라인상에서의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즉 이런 어떤 그 아이템을 가져가시는 곳은 이제 도매매라는 사이트지만 그 사이트에 있는 마켓 자체는 각각 대표님 개인의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이고 어떻게 전문화를 시킬 것인가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미끼 상품들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매 시즌마다 많은 관심을 갖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당연히 인기를 끌고요. 그다음 여름 되면은 뭐 물풍선부터 시작해서 물놀이 상품들, 수영복 이런 것들 당연히 인기를 끌고요. 뭐 선크림은 이제 뭐 그 화장품 관련돼서 좀 판매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유행을 막 타면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품들은 마진이 높건 적건 그 마진을 높게 잡건 작게 잡건 간에 일단 취급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노출을 많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검색하다 보면 그만큼 유입도 많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대표님의 샵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거
이런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열정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전문셀러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어떤 전문셀러 활동을 하는데, 이 구조를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2B 배송된 도매매는 일단 사업자 전용 사이트이고요. 사업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가격을 확인하실 수도 없고 물건을 구매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셀러는 상품의 정보와 이미지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건 배송은 이제 상품 공급자, 도매매 상품 공급자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도매매 상품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지의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상품을 다른 마켓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신 분들만 도매매 상품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을 가져다가 자유롭게 파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도매매에다 상품을 올려놓게 됩니다. 상품을 올려놓으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 최저 가격을 준수해달라고 하시는 분 대표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대표님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표님 그 상품을 공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의 가격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가지고 일정 가격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공급가와 이제 소비자 판매가가 다른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시면서, 대신에 이 경우 오히려 마진은 더 높아지거든요. 가격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 상품을 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도매매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아이템을 이제 전문셀러 대표님들께서 상품의 이미지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사이트에다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오픈마켓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뭐 SNS에 뭐 공공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판매를 하십니다.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이런 아이템을 사게 되면은 대표님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셨으면 구매 정보가 있잖아요. 구매 내역과 뭐 주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서 도매매에다가 상품을 주문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 상품 공급자 분들께서 최종 소비자한테 배송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때 건건이 결제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매매의 어떤 적립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편하게 어떤 판매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흐름을 보면요, 상품 공급자가 먼저 도매매에다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셀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오픈마켓 혹은 개인의 쇼핑몰에다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그런 것들을 보고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죠. 이 구매는 저희 도매매로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쇼핑몰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대표님들께서 도매매에다가 상품 정보를 가지고서 주문을 넣으시는 거죠. 구매를 한 번 더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상품 공급자분이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전문셀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셔야 하냐라고 보면은, 일단 그 저희 도매매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10만 개 넘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다 취급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님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건 마음에 든다 하는 것들을 잘 골라내셔가지고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픈마켓,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판매 그냥 올려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고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되진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이 어떤 게 들어왔나, 그 다음에 뭐 요새 유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신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뭐 그 호스팅을 써가지고 무료로도 또 일부까지는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새 그 보도몰 5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도 쇼핑몰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요. 이런 형태로 어떤 그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전문셀러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셀러와 상품 공급자는 어떤 관계인가 보면요, 상품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의 공급과 배송, 그 다음에 품질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는요,
저희 도매매 같은 사이트에만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스토어팜이라든가 오픈마켓에는 등록하지 않으시는 경우의 물건이에요.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고요. 상품 공급자 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직원을 두고서 그런 마켓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도매매라고 하는 도매 사이트 한 군데만 올려놓고 전문 셀러분들이 그걸 이제 퍼뜨려서 판매를 하시면은 그 한 군데만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공수를 덜 수 있게 돼서 그런 형태로 된 게 가장 베스트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등록되는 상품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상품 공급자분이 직접 오픈마켓에다가 또 올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최저가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노출이라든가 혹은 마케팅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같이 취급하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찾으시는데 더 시간을 들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취급하지 말 필요는 없는데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가격은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절대 이길 수가, 왜냐면 원 공급자가 바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매 형태로 공급만 하시는 아이템을 찾는 게 오히려 더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판매 측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품질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는 거고요. 셀러분은 쉽게 말하면 다수의 마켓들을 관리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고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공급자분이 이런 마켓을 운영하시려면은 직원을 두고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품 안에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 형태였을 텐데 이제 직원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에 이제 전문셀러와의 어떤 코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셀러분이 오픈마켓에다가 많이 판매를 하시면 하실수록 상품 공급자분의 상품도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만큼 당연히 서로 마진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어떤 그 전문셀러와 상품 공급자 분들께서 서로 상생해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전문셀러의 흐름을 보시면요. 도매매에 있는 상품 정보가 저희가 이제 상품을 대량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셔플링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이따가도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스터디 그룹 교육 과정 중에는 셔플링을 통해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초반에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솔루션 배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안 하시면은 사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그냥 대신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쇼핑몰 오픈마켓 여러 개를 운영을 하려면은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생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드리고 상품 리스트 쫙 건네준 다음에 요거 하루 종일 등록해라 이렇게 관리해라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솔루션이 대신해준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솔루션을 쓰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되게 편해요. 엄청나게 편한데 막 자동으로 막 돌아가거든요. 막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너무 솔루션에 빠지셔가지고 아 요거 클릭 몇 번 하면 다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나큰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뭐 CS도 막 발생하고요. 막 역마진 나는 경우 막 발생하고요.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준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솔루션에서 클릭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너무 바쁘고 단순 반복 작업이 너무 많다. 요거를 대신해 주는 게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도매매랑 셔플링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도매매랑 이렇게 완전 찰떡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아주 쉽게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각 마켓에 정말 또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가져다가 등록하는데 막 5분, 10분도 안 걸려서 막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상품을 안 보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등록할 때 아낀 시간만큼 상품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등록하고 단순 작업하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만큼 상품들을 뜯어보시고 어떤 상품 좋은지 이 상품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데 더 시간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셔플링을 통하면은 그래서 어떤 대량으로 뭐 10개의 상품을
5개 마켓에 등록한다 그러면은 50개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한 개당 2분만 걸린다 그래도 100분 막 걸리게 되는데 1시간 넘고 막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솔루션 쓰면 막 10분 만에 막 끝낼 수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를 이제 오픈마켓 주로 이제 저희가 스터디 그룹에서 교육을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고객이 주문을 넣겠죠. 그럼 이것 역시 이제 샤프닝이라는 솔루션에서 다량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수집을 하는 기능이 그다지 편하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하루에 막 2개, 3개라든가 뭐 4, 5개 주문 들어올 때는 사실은 굳이 솔루션 쓰지 않더라도 굳이 그냥 손으로 옮겨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막 100개, 대표님들께서 이게 진짜 뭐 사업을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면서 번창하시면은 하루에 막 100개 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텐데 100개 주문은 언제 다 이렇게 다 도매매로 옮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솔루션이 그때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품의 흐름이, 정보의 흐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혹은 유통하시는 분들, 원 공급자 분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매매를 이용해가지고 상품을 소싱하고 재판매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주 도매국이랑 도매매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이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국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오픈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가격이 싸져요. 그리고 이제 뭐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사업자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먼저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국에 올라온 아이템들은 대부분 대량 거래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는 잘 취급 안 해주시려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대량 어떤 거기 있고, 그만큼 또 가격은 싼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한 번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이 싸고요. 그다음에 도매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용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어떤 상품 공급처,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 및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대표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최종 구매자의 정보로 이제 도매매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뭐 편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자분들께서 최종 구매자분들께 배송까지 다 해드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개념이고요. 실제로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데 생긴 거라든가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비슷해 보여요. 굉장히. 그리고 아이템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오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이트라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도매매를 이제 판매를 쉽고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자신의 어떤 쇼핑몰의 상품에 구색을 맞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의 아이템이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건 배송비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왜냐면은 한두 개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대표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봤는데 막 상품 한 개 두 개 올라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쇼핑몰이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막 의심도 가고. 근데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 유사 상품군이라든가 어떤 다른 상품들을 이렇게 채워 넣으면은 뭔가 이렇게 상품이 100개만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여기가 좀 제대로 운영하는 사이트 같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어떤 사이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형태로 어떤 특성화 해가지고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 셀러 활동하시는 분에 어떤 분은 애견용품만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문구용품만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또 취급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이런 형태로 어떤 특성화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매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다양한 상품들, 좋은 상품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남이 안 취급하는데 왠지 모르게 수요가 있는 상품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윤을 좀 극대화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대표님들 이제 1인 사업자가 되셔서 만약 1인 사장님이 되시면은 대표님의 시간이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아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국은 이제 대량으로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사이트이고요. 소비자 그냥 B2C로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물건이 다 공급되는 어떤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도매매는 이제 전문셀러와 함께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사업자 전용으로 구성된 사이트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은 당연히 도매국이 가격 단가가 더 쌉니다. 그 부분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문셀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도매매에 올라와 있는 상품 안에 이미 그 판매자, 상품 공급자 분들께서 그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전문셀러 활동을 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매매 전문셀러는 일단 쉽고 자본이 필요가 없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품의 이미지만 있으면 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 신고만 돼 있으면 지금 오늘 막 돌아가셔서 바로 막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소량 거래 제가 알기로는 연 20건 미만의 600만원 매출 미만이니까 이 정도 거래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쇼핑몰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나중에 이제 그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만 도매매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못 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은 혹은 이렇게 빌려서 그 아시는 분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자를 같이 쓰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시작하기 위한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인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물건, 발품을 팔으셔야 됐잖아요. 발품 팔고 돌아다니셔가지고 다양한 물건들 직접 보고 비교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매매라는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바로 띄워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창을 두 개일 때도 도매매 가격,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네이버 최저가, 이런 거 같이 병행 검색하시면서, 이 상품들 잘 될 것 같다,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 바로바로 체크하시면서 리스트를 짜실 수가 있다는 것 역시 어떤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당장 판매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 돌아가셔서 바로 그냥 물건 올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지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상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불편한 점은요. 상품에 대한 문의가 이제 고객분들께서 CS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CS가 들어온다던가 문의가 들어올 때 기본적인 사항은 전문셀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특히 많이 취급하는 상품, 한 번 이상 팔렸던 상품, 잘 팔리는 상품, 노출이 잘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건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다 보면은 어떤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 공급자분들께 별도로 또 문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알면 알고 잘 응대하면 응대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절 및 가격 변동사항이 항시 바뀝니다. 항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절이 돼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매매에 있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도매매 재고가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0개가 다 내 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상품을 다른 사람도 팔고 여러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100%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정도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동으로 보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샤플링 솔루션은 동기화를 또 통해 가지고 어떤 상품의 변경된 사항들을 또 바로바로 또 적용해 줄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이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상품 한 테스트로만 10개 정도 찍어가지고 해보고 10개, 20개 정도 올려보는 건 사실은 솔루션 없이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 정도는 이제 엑셀로 작업하셔도 되고 즐겨찾기라든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상품 체크하셨을 때 크게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1000개 상품 언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제 판매처가 공급사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묶음 배송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고 배송 창고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묶음 배송관이 있습니다. 묶음 배송관에 있는 상품들끼리는 또 묶음 배송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시면은 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사이트를
저희가 보여드리자면요. 여기가 이제 도매국입니다. 이 사이트가 도매국이고 대부분 이걸 많이 보셨을 텐데 도매국 옆에 보면 이제 도매매라고 여기 있거든요. 도매매라고 있어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다 도매매라고 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도매매라고 치시면은 뭐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 웹사이트에 도매매라고 뜨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또 도매매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든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은 다르다는 거. 제가 지금은 그 저희 사업자 아이디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로 들어가 계시면은 가격이라든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상품 그 이미지 아래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수동으로 상품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상품 대표 이미지라든가 상세 이미지라든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도매매와 도매국은 패밀리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계정 정보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님들 그 뭐 SKT라든가 이런 사이트 보시면 뭐 상품 그 한 개 아이디로 막 여러 사이트 막 활용할 수 있게 막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매국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도매매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도매국에서 이제 사업자 회원 가입하셨으면은 도매매도 자동으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품 정보 가져다가 대표님들의 오픈 마켓 같은 데다가 판매를 해주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주로 판매를 하시냐라고 보면 이제 뭐 주로 온라인 쇼핑의 판매처가 개인 쇼핑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몰도 있고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저희가 이제 교육대 쓰기 때문에 좀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요. 개인 쇼핑몰,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가장 유명한 쇼핑몰 호스팅 사이트죠. 보도몰, 카페24, 메이크샵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요새는 또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방문자 수가 적어요.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SNS를 활발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있으시다던가 하게 되시면은 요거 하나를 만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이제 거래처가 있으시다던가 해가지고 뭐 명함도 돌리시고 하면서 직접 영업을 하실 때, 그럴 때는 이제 개인 쇼핑몰이 있는 게 수수료 부분에서도 오픈마켓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합몰은 불가능합니다. MDA 승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신 수수료고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들, 다양한 오픈마켓들은 이제 서브 채널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 11번가라든가 옵션 G마켓, 쿠팡 등등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방문자 수가 매우 많고요. 수수료는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서브 채널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각 마켓마다 이제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규정도 약간씩 다르고 사용법도 다르고 뭐 수수료 기준도 다르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판매 전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은. 대신에 이제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가격도 다르게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수료 이제 계산하는 법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수료 계산을 잘못하면 역마진이 나거든요. 역마진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수수료 잘 계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셜 커머스는 이제 실제로는 거의 다 오픈마켓으로 지금 다 변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나 오픈마켓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습 때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방문자 수가 매우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IT 쪽 검색 쪽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기능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스마트 스토어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연동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스터디 그룹 교육할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문셀러는 누구나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시작하실 수가 있고 비용이 실제로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소자본 창업 아이템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만큼 어떤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그냥 적당히 뭐 아이템 골라다가 올려놓고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하시면은 잘 안 됩니다. 10중 8구 잘 안 되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스마트 스터디 그룹 할 때 저희 강사님께서 매일 숙제를 내주세요. 뭐 하루에 수동으로 10개 등록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는 뭐 자동으로 하루에 100개씩 등록하세요. 하루에 10개 수동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동으로 100개 등록하는 것도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다 직접 보시면서 할 수 있어요. 100개, 10개 정도는 하나하나 상품 다 뜯어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 대표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고, 더 많이 그냥 막 100개 하려는데 막 200개 등록해 보시고 하시는 대표님도 계신데, 그 꾸준하게 따라오면 어찌되었든 간에 매출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도 서서히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자리 잡으면서 뭐 스킬도 쌓이고 하면서 점점 발생하는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정해주는 상품과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 어떤 다른 교육을 가셨을 때 뭐 상품 리스트를 주고서 요거 그대로 올리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같은 거를 여러 명이서 다 올리면 그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같은 내용을 같은 가격으로 하면 그냥 딱 가격 깎아가지고 가격 싸움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어떻게 찾아갈지, 어떤 아이템이 나한테 잘 맞는지, 어떤 상품 공급자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가지고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분 한 분이 사장이고 한 분 한 분이 이제 곧 그 창업자 대표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노력을 대신해주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노력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매출이 오르고 상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을수록 CS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많이 알면 알수록 CS도 줄어들고 문제의 소지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로 돌아가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야간에 스터디 그룹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교육 받으면 교육이 이제 단순하게 교육 다 받고 물건 판매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육 그냥 받으면서 바로 다 판매에 들어가고,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기간 중에 이미 교육비 이상으로 순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막 바로 이제 판매로 들어가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판매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판매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 물건을 팔았는데 CS가 생겼어요.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뭐 교환 요청이 들어오고 막 품절이 났어요. 등등 막 온갖 문제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운영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는 물건이 판매되셨을 때부터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아, 물건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부분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대표님의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 전문셀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이 그 도매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제일 오른쪽 상단에 배너가 항상 위치하고 있거든요. 도매국 평생교육원이라고 배너가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 다양한 교육과정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 참여 관리에 들어가셔도 어떤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 강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되면 또 그 인터넷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도매교육 평생교육원 검색하시면은 저희 그 유튜브 사이트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더 많은 교육과정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요, 저희가 이제 도매국 판매자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교육도 일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과 같이 전문셀러 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저희 그 전문셀러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판매, 뭐 글로벌 셀링,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는 게 있고, 이제 배송되는 전문셀러는 이제 스터디 그룹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왕초보반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주 3회로 해가지고 직접 어떤 하나하나 여기 출퇴근하시면서 상품들 직접 관리하시는 어떤 인큐베이팅 코스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오늘 같은 입문반이 가장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개념 같은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초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자도 없으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마켓들이 어떤 형태로 등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4주 과정으로 해가지고요. 주 2회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동으로 다 등록하는 거랑 컴퓨터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웹 에디터 다 쓰셔야 이제 상품 수동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어떤 관리자 모드 그런 것들 살펴보는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대량 등록 관리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달에는요, 그 6월 8일서부터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야간에 그 7시 반 정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샤플링이나 솔루션을 써가지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실습 같은 거 병행해가지고 직접 판매하시는 거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팅 코스는 주 3회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량 등록과 그 소량 수동 등록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은 이제 아무래도 상품을 완전 다 세세하게 보시기보다는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문제가 될 걸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만 빨리빨리 빼버리고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반응이 오는 거 추려내고 반응이 없는 거 빼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인큐베이팅은 보통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상품을 직접 다 고르시는 단계로 좀 진행을 해요. 될 것 같은 상품들 같은 거 리스트 추리시고 진행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관리 특화반은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대량 등록과 상품관리 병행하는 과정을 중에서 이제 요거 자기 아이템 특화시켜가는 과정을 주말에만 이렇게 실습 같은 부분 다 빼버리고 이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짧게 굵게 교육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스터디 그룹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전혀 나 상품 인터넷에 한 번도 등록해 본 적 없고 그러면 이제 사실 왕초보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 건 좀 해봤고 이제 내가 인터넷에 뭐 카페도 좀 써봤고 게시글 올려보는 것도 좀 해봤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진행된 스터디 그룹 수강을 하시면은 이제 대량으로 막 상품 직접적으로 올려보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 전문 셀러의 어떤 세계로 이제 입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샤플링이라는 솔루션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솔루션에 대한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서부터 5시까지 선착순 30분 정도 모시고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샤플링의 번호로 여기 026105-7777이 그 샤플링 고객센터인데요.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또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안내는 마쳤고요. 간단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샤플링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해요. 사전에 뭐 API 연동을 한다든가 뭐 계정 정보 세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야만 기능이 편리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고 연동이 된 상태에서 아이템들을 어떤 형태로 저희가 옮겨오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연동을 시키면은 전문셀러 전용이라 그래서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상품을 찾는 건데 여기서 그냥 검색 누르시면은 그 조건에 맞는 아이템들이 다 뜹니다. 이게 다 도매매 등록된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본은 이제 최근 일주일간의 모든 상품이 다 뜨게 되어 있을 텐데 보면 이렇게 상품들이 다 떠 있는 거예요. 뭐 상품 정보들 같은 것도 이렇게 떠 있고요. 이렇게 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정보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품 가져오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상품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제 도매매에 있는 정보를 샤플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도매매에 있는 정보로 상품을 샤플링으로 갖고 오고 그렇다면 샤플링으로 갖고 온 다음에 갖고 와가지고 샤플링에서 이제 가격이라든가 갖고 오게 하면 이제 가격 세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가가 있는데 판매가를 얼마 할 건가 수정을 해서 샤플링으로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갖고 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왔다고 가져온 저번에 가져온 게 있어요.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샤플링에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을 설정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대표님의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에다가 올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상품 보시면은 지금 상품 한 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샤플링이랑 이미 연동을 다 시켜놨어요. 저희가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아까 여기 제가 갖고 왔던 상품 25개를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빠르게 등록되는데 이건 다 보셔야 돼요. 어떤 아이템인지 확인하시고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게 막 몇백 개, 몇천 개 그냥 순식간에 막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시면은 그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쇼핑몰 상품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세팅해 놓은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하시고, 그리고 아이디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아이디 테스트용을 해놓은 건데, 스마트 스토어 여러 군데 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테고리라든가도 다 맞춰놨거든요. 뭐 카테고리라든가 매핑을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뭐 배송 정보라든가 사전에 다 입력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신 내용들을 선택을 하시고 상품 등록 통신을 누르면 이제 상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하나 게시글 쓰듯이 이렇게 싹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샤플링을 통해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지금 다 올라갔거든요. 25개가. 여기 보시면 아까 빵개였는데 다시 검색하면 이렇게 상품이 다 등록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상품이 등록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수동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상품 등록 누르셔가지고 막 여기다 정보 넣으시고 판매가 넣으시고 재고 넣으시고 막 여기 넣으셔야 되잖아요. 도메인에 있는 상품 가지고서. 그런데 샤플링을 쓰시면 이렇게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말 그대로 대표님의 일을 대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이랑 막 쉽게 올라가니까 그냥 싹 다 적당히 올리고 알아서 팔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분명 막 전화 오고 막 문자 오고 막 난리 납니다. 막 품절 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는 임시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저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샤플링에서도 여기 쇼핑몰 상품 수정하기 쪽에서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샤플링에서 직접 삭제도 가능하시다는 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전문셀러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어떤 형태로 이제 활동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 어떤 식으로 실제 그 전문셀러 분들께서 운영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